지금 백악관이 LA 경제 보고서를 긴급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미국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조지아주에 55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유치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총액, 그 숫자를 단 3달 만에 뛰어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매주 5만 명, 호텔 6개월 치 매진, 코리아타운 매출 500% 폭등,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숫자가 LA를 덮쳤습니다. 하루 50달러를 벌던 우버 기사가 사흘 만에 2,000달러를 쓸어담고 있습니다. 파산 직전이던 아일랜드 펍 주인이 100만 달러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월세를 못 내 눈물 흘리던 코리아타운 편의점 할머니가 라면 재고를 일주일에 3번씩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0달러, 구단 마케팅 비용 0달러,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팀 동료들조차 말을 걸지 않았던 단 한 명의 한국인이 이 모든 걸 혼자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유니폼 전 세계전 종목 판매 1위, 150만 장 예상, 메시의 3배, 콘텐츠 조회수 594% 증가, 보도량 289% 증가, 티켓 가격 10배 폭등, 2025 시즌 13경기 12골 4어시스트, 2026 시즌 4경기 1골 6도움, 개막전 관중 75,673명, MLS 역사 2위, 은퇴 투어라고 조롱하던 유럽 언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LA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숫자로 증명된 손노믹스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이건 스포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도시의 경제 지형을 바꾸고 리그의 권력 구도를 뒤흔들고 빈민가의 갱단, 소년들까지 축구장으로 끌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냉혹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 기자입니다. LA타임스에서 16년째 돈의 흐름만 쫓아온 경제부 수석기자, GDP, 실업률, 나스닥 지수 같은 차가운 숫자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사람. 축구라는 공놀이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스쳐 지나가는 백색 소음에 불과했던 사람. 그날도 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거대 물류센터의 고용 지표를 뜯어보러 가는 길. 그런데 LA 고속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켰는데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LAX 국제선 터미널이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파로 공항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테러라도 난 건가? 차를 거칠게 돌려 곧장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입국장 문을 열어젖힌 순간 16년 기자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터미널 전체가 거대한 모자이크 같았습니다. 새빨간색, 순백색, 새노란색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축구 유니폼을 입고 빈틈없이 엉켜 있었습니다. 마치 전 세계 인종을 모아놓은 유엔 총회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건 하나같이 다른 유니폼을 입은 그들의 등판에 마법의 주문처럼 똑같은 알파벳 세 글자가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SON.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보안 요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로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지옥 파티입니다. LAFC의 그 한국인 손흥민 하나 보겠다고 일주일에 5만 명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특별 근무조를 짜고 100명을 더 뽑았는데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5만 명. LA 최고 흥행이라는 레이커스 농구 결승전에도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면세점 구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앞은 블랙 프라이데이 폭동을 방불케 했습니다. 매니저는 영혼이 나간 표정으로 바코드 스캐너를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매출이 3배가 넘어요. 저 한국인 선수가 우리를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공항의 혼돈 속에서 LA 지도를 들고 헤매는 일본인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도쿄에서 비행기를 10시간이나 타고 왔다는 그들에게 도대체 왜 왔냐고 묻자 부인은 오히려 화가 난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의 마지막 불꽃을 두 눈으로 보는데 비행기 10시간이 대수인가요? 전설,
그 단어가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맴돌았습니다.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와 잡아탄 우버 안. 멕시코계 운전 기사 마르코의 눈동자에는 이미 짙은 달러, 기호가 박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손흥민이 오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코로나 때 하루 50달러 쥐고 울던 제가 지금은 금요일부터 일요일 딱 사흘 동안 2000달러를 쓸어 담아요. 영국 사람들, 일본인들이 쥐어주는 팁만 모아도 월세가 해결됩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팬덤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시아인이 거대 도시 LA의 경제 지도를 폭격 수준으로 뜯어고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10분 뒤 차가 멈춰선 곳은 다운타운 구석의 낡아빠진 아일랜드 펍. 10년 전 마지막으로 취재를 왔을 때 파리만 날리던, 곧 파산할 것 같던 맥과이어 스테번.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폭발적인 열기가 해일처럼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10년 전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처량하게 울려 퍼지던 그 조용하고 우울했던 아일랜드 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벽면 TV 12대에서는 전부 손흥민의 골 장면이 쉴 새 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토트넘의 하얀색 유니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붉은색 유니폼, LAFC의 검은색과 금색 유니폼이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피부색도 출신 국가도 모두 달랐지만 등에 새겨진 이름은 오직 하나, SON. 인파를 뚫고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펍 주인 톰 맥과이어. 10년 전 대출금을 갚지 못해 텅 빈 가게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던 깡마른 백발의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 조끼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의 얼굴에는 주체할 수 없는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톰은 어깨를 부서질 듯 끌어안더니 안쪽 사무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서 두꺼운 장부 2권을 꺼내 눈앞에 펼쳤습니다. 그곳에 적힌 숫자. 이건 일개 동네 펍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하루에 맥주 반 통도 팔지 못했어. 아내의 결혼 반지까지 전당포에 맡기고 파산 신청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었지. 그런데 석 달 전, 딱 석 달 전 금요일이었어. LAFC가 그 한국인 선수를 영입했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뜨고 정확히 1시간 뒤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지. 톰의 말에 따르면 기사가 난 직후 펍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런던 억양을 쓰는 20명 남짓한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화면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내놓으라며 100달러짜리 지폐를 카운터에 던졌습니다. 우리들의 캡틴, 우리들의 위대한 7번이 이곳으로 왔는데 지옥인들 못 따라오겠느냐. 그날 밤 흑맥주 20통이 단 3시간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바 테이블 한가운데서 맥주를 들이켜고 있는 사내가 소개를 했습니다. 런던 북부에서 온 배관공 제임스. 배관공 월급으로 매주 LA행 비행기표를 사는 건 엄청난 출혈일 텐데요.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겁니까? 제임스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빤히 쳐다보더니 입고 있던 낡은 토트넘 유니폼의 엠블럼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10년이야. 자그마치 10년 동안 그 아시아인은 우리 팀을 위해 자기 뼈와 살을 깎아 바쳤어.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조롱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동료들이 떠나갈 때도 끝까지 남아 우리들의 자존심을 지켜줬지. 그가 우리에게 바친 청춘과 헌신에 비하면 비행기 표값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푼돈에 불과해.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가족이 타지에서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러 온 것뿐이야. 제임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멕시코 청년들이 잔을 부딪히며 소리쳤습니다. LA에 온 걸 환영한다, 소니. 이제 우리가 당신의 새로운 방패가 되어줄게. 순식간에 펍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팬심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보여준 10년의 헌신과 진정성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묶어버린 거대한 종교에 가까웠습니다. 톰은 카운터 뒤로 돌아가더니 가장 아끼는 빈티지 위스키를 꺼내 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LAFC가 엄청난 마케팅 성공을 거뒀다고 떠들어대지. 하지만 내게 그 한국인 선수는 마케팅 도구가 아니야. 무너져 가던 내 가정을 구하고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챙겨주고 이 죽어가던 거리에 다시 피가 돌게 만든 구원자지. 그가 밟는 잔디마다 황금빛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 넣은 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타운 올림픽대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평소라면 15분이면 충분할 거리. 하지만 도로는 이미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마다 LAFC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중심부로 걸어 들어갔을 때 16년차 경제 기자의 이성과 논리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곳은 LA인가? 서울 한복판인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줄이 늘어선 코리안 바비큐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한국어로 갈비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고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번호표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런던 억양을 쓰는 영국인들, 멕시코에서 온 축구 팬들, 일본과 남미에서 온 관광객들, 등판에는 모두 SON. 줄맨 앞쪽에서 땀을 닦고 있는 백인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고기를 먹겠다고 2시간째 밖에서 기다리시는 겁니까? 하얀색 토트넘 유니폼을 펄럭이며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소니가 해트릭을 기록한 날이면 동료들을 데리고 코리안 바비큐를 먹었다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우리 위대한 캡틴의 피와 살을 만든 음식이 바로 이 코리안 갈비 아닙니까? 경기장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려면 캡틴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식당 주인 박 사장님은 포스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00% 폭등. 저기 구석 테이블 보이시죠? 런던에서 온 친구들인데 벌써 소주를 10병 비우고 있습니다. 젓가락질을 못해서 고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면서도 끝까지 포크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소니의 나라에서 온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손에 쥐가 날 때까지 젓가락을 연습합니다. 골목 안쪽 편의점. 70대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아이고, 요즘은 라면이 없어서 못 팔아요. 저 외국 사람들이 소니 선수가 라면 먹는 사진을 봤다면서 우리 가게 라면을 싹 쓸어가는 바람에 이번 주만 벌써 3번이나 재고를 채웠다니까. 그 찰나 컵라면을 비운 멕시코 청년 하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서툰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웃으셨습니다. 포장마차 떡볶이 아주머니. 좁은 골목 한복판에 포장마차 한 대, 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 20년째 이 자리에서 떡볶이 팔았는데 외국 사람한테 팔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몰려와서는 소니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면서 사진을 막 찍어대는 거예요. 처음엔 무서워서 경찰 부를 뻔했다니까요. 브라질에서 왔다는 청년이 어설픈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 음식이 소니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한 입 한 입이 전부 다 특별합니다. 노래방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응원가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방 주인 아저씨가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소니 선수 응원가를 한국어로 부르겠다며 연습하러 옵니다. 영어도 서툰데 한국어 가사를 외우겠다고 몇 시간씩 방에 처박혀 있어요. 개업 이래 처음으로 대기 손님이 생겼습니다. 모든 상점 앞에는 손흥민 유니폼 착용자 10% 할인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상인의 간부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LA, 폭동의 아픔과 코로나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코리아타운 상권이 단 한 명의 동포 덕분에 개장 이래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음식이 많이 팔리는 현상이 아닙니다. 한 명의 선수가 만들어낸 서사가 낯선 아시아의 문화를 세계인들의 일상 깊숙이 심어놓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냉혹하고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수석 애널리스트 마이클. 도무지 흥분이라고는 모르는 얼음장 같은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내뱉는 말은 눈앞에 펼쳐진 LA의 기적조차 장난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LAFC 모기업 주가 차트부터 확인해. 아니, LA 지역항공사, 대형 호텔 체인, 스포츠 방송 중계권사 주가까지 전부 다 띄워봐. 지금 월스트리트 전체가 완전 패닉 상태야.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붉은색 상승 화살표들이 미친 듯이 위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보통 상장기업의 주가가 이 정도로 요동치려면 혁신적 신기술 발표나 천문학적 인수합병이 터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강타한 호재는 단 하나. 한국인 축구선수 한 명의 이적. 마이클이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뉴욕 금융가 한복판에 수백 페이지짜리 긴급 분석 보고서가 뿌려졌어. 보고서의 타이틀이 뭔 줄 알아? 손노믹스 서너맥스. 그 한국인 선수가 LA에 발을 디딘 직후부터 전 세계 자본이 서부 해안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유니폼 판매량은 MLS 역사상 10년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지. 아시아와 유럽의 거대 스폰서들이 LAFC 경기장 광고판에 1초라도 로고를 노출시키려고 백지수표를 들고 줄을 서서 싸우고 있다고. 구체적 수치를 대입하겠습니다. LAFC 단장 존 소링턴이 영국 토크스포츠에 공식 확인한 숫자입니다. 손흥민의 유니폼은 영입 첫 주에 전 세계 모든 종목을 통틀어 판매 1위, 메시, 호날두,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를 전부 제쳤습니다.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에 따르면 메시의 MLS 합류 첫 달 판매량 50만 장 대비 손흥민은 150만 장이 예상됩니다. 한 장에 27만 원, 150만 장이면 4,050억 원, 이적료 368억 원을 유니폼 매출 하나만으로 회수하고 남는 계산입니다. 마이클의 보고는 계속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경쟁 스포츠 종목들의 몰락이야. 미국인들의 영혼이라는 미식 축구와 야구 중계 시청률이 저 아시아인 선수가 출전하는 금요일 밤마다 하락하고 있어. 광고주들이 기존 계약을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파기하고 LAFC 쪽으로 자본을 돌리는 바람에 대형 스포츠 마케팅 디렉터들이 줄줄이 해고당하는 중이야. 이건 일개의 축구 선수의 이적이 아니야. 걸어다니는 다국적 거대 기업이 LA 한복판에 본사를 차린 격이라고. 동시에 한국 기반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 트립 데이터입니다. LA행 항공권 예약 34% 증가, 숙박 수요 76% 증가. LA 관광청은 손흥민을 도시 대표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역사상 한국인을 LA의 얼굴로 내세운 것은 처음입니다. 할리우드 사인을 배경으로 슈팅을 선보이는 손흥민의 3D 광고가 서울 코엑스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LA가 손흥민에게 도시를 내준 겁니다. 주식으로 비유하면 손흥민은 하나의 테마주가 아닙니다. 섹터 전체를 재편하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항공사, 호텔 체인, 중개권사, 식음료, 관광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쓰나미 앞에서 월스트리트의 엘리트조차 두 손 두 발을 든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지옥, LAFC의 프랜차이즈 스타, 소니가 오기 전까지 팀의 절대적 에이스. 처음엔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구단이 소니를 데려온다는 발표가 났을 때 이적 신청서를 쓰려고 감독실 앞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 훈련에 나타난 그는 저보다 2배 일찍 나와서 혼자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구석진 라커룸 자리에 조용히 짐을 풀고 막내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칠 뒤 훈련이 끝나고 혼자 슈팅 연습을 하고 있는데 소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 오른발 가마차기 완벽해.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세계 최고의 가마차기를 가진 선수가 저한테 가르쳐 달라니.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밤같이 남아서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밤, 텅 빈 경기장에서 둘이 공을 차다가 소니가 물었습니다. 라이언, 내가 가장 무서운 게 뭐야? 저는 잊혀지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니가 빙긋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러니까 오늘도 달리는 거야.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디에고가 보여준 것이 적을 동료로 바꾸는 힘이었다면 라이언이 보여준 것은 경쟁자마저 가족으로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이건 재능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문화적 DNA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V80 쿠페, 연봉 161억 원, MLS 전체 2위, 주급 5억 원. 이 선수가 출퇴근해 타는 차는 1억 원 남짓한 한국산 제네시스입니다. 이 장면이 포착된 영상은 48시간 만에 67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LA의 자동차 전문가 말입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은 차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손흥민은 반대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차의 가치를 수천 배로 끌어올리고 있다. 경기장에서는 짐승처럼 뛰고 문을 나서는 순간 국산차를 직접 몰며 팬들에게 창문을 내리고 경기 후에는 관중석 쓰레기를 줍고 어린 팬들에게 유니폼을 건네는 선수. 주급 5억을 받으면서도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LA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흑인 빈민가 콤프턴. 평소 금요일 밤이라면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갱단들의 험악한 욕설로 가득한 경제부 기자로서는 결코 오고 싶지 않은 삭막한 우범지대. 그런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마약 거래상들이 서성거리던 어두운 골목마다, 총기 사고로 구멍이 뚫린 낡은 농구장마다 밝은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흑인, 멕시코계 히스패닉, 아시아계 이민자 아이들 수십 명이 한데 뒤엉켜 낡은 축구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구역을 침범했다며 매일같이 주먹다짐을 하던, 칼부림을 하던 각기 다른 인종의 소년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땀을 흘리며 하나의 공을 쫓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낡은 티셔츠의 등판이었습니다. 매직펜으로 삐뚤빼뚤하게 하지만 아주 크고 선명하게 SON 7점 골대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쓰레기통 사이로 한 흑인 소년이 멋지게 공을 차 넣었습니다. 소년은 환호성을 지르며 양손으로 카메라 모양을 만들어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는 그 찰칵 세레머니를 완벽하게 흉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편이었던 멕시코계 아이들까지 달려가 그 소년을 끌어안고 함께 뒹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공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흑인 소년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낯선 어른이 다가오면 이래 도망치거나 욕설을 퍼붓기 일수인 거리의 아이들. 등판에 적힌 글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손이 알아? 소년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경계심이 사라지고 자부심이 가득 찼습니다. 가슴을 쫙 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이는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피부색은 달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싸워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얘기예요. 15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소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16년 경력의 경제부 기자가 쓴 어떤 분석 기사보다도 정확하고 날카로운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에 버려진 교회를 개조해 청소년 쉼터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목사님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들 백인 주류 사회는 저 한국인 선수가 벌어다 주는 수억 달러에만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는 단순한 돈줄이 아닙니다. 저 아시아인 청년은 이 차별의 땅에 유일하게 남은 희망의 증거입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거대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동양인 청년이 가장 콧대 높은 백인 우월주의 스포츠의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온갖 멸시와 살인적인 태클 속에서도 분노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대신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비웃던 자들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손을 들어 공터에서 땀을 흘리는 소년들의 등판을 가리켰습니다. 이 가난한 동네의 아이들은 평생을 피부색과 가난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절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LA의 심장부에서 금빛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아시아인을 보며 아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진짜 아메리칸 드림을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부모가 가난한 이민자여도
압도적인 실력과 고결한 인성만 있다면 저 오만한 주류 사회를 발밑에 둘 수 있다는 것을 소니가 증명해냈으니까요. 잠시 말을 멈춘 목사님이 쉼터 건물 쪽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저 쉼터 안에 지금 15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밤갱단 선배들의 심부름을 하며 어두운 골목을 배회하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니의 경기 영상을 보고 또 보며 전술을 분석하고 내일 아침 연습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갱단 두목이 그러더군요. 우리 애들이 요즘 들어오라고 해도 축구 연습이 있다며 안 온다고. 처음엔 화가 났는데 이제는 솔직히 다행이라고. 그리고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는 단 한 개의 축구공으로 폭동과 마약이 해결하지 못한 이 거대한 미국의 인종 갈등을 하나로 꿰매버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숫자들을 나열합니다. 이적료 368억 원, 유니폼 전 세계전 종목 1위 150만 장, 메시의 3배, 콘텐츠 조회수 594% 증가, 보도량 289% 증가, 티켓 10배 폭등, 관중 75,673명, 항공권 34%, 숙박 76% 증가, 코리아타운 매출 500% 폭등, 매주 5만 명 LA 유입, 2025 시즌 13경기 12골 4도움, 2026 시즌 4경기 1골 6도움, 부안가, 골 생산력 2배 향상, 시즌 최고의 순간 10개 중 3개, MLS 올해의 골, 뉴욕 구단 스폰서 수천만 달러 이탈. 그런데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숫자들이 아닙니다. 비행기에 월급을 쏟아부으면서도 눈물을 글썽이던 런던의 배관공 제임스. 우리의 가족이 타지에서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러 왔을 뿐이야. 아내의 결혼반지를 되찾고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챙겨준 펍 주인 톰. 그가 밟는 잔디마다 황금빛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코로나 때 하루 $50를 벌던 우버 기사 마르코. 내 인생은 이 한국인이 오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소주 10병을 비우면서도 젓가락을 놓지 않던 영국 축구 팬들. 20년째 떡볶이를 팔면서 외국인 손님을 처음 받아본 아주머니. 라면이 없어서 못 파는 편의점 할머니. 인종차별적 폭언 앞에서 분노 대신 발목에 테이핑을 감은 사람. 내가 직접 내 눈을 찔렀다고 오열한 뉴욕의 거물 단장. 텅 빈 경기장에서 내가 가장 무서운 게 뭐야? 라고 물었던 밤. 잊혀지는 거. 나도 그래. 그러니까 오늘도 달리는 거야. 그리고 콤프턴 빈민가. 매직펜으로 삐뚤빼뚤 적힌 SON 7점 쓰레기통 골대 사이로 찰칵 세레머니를 따라하는 아이들. 소니는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싸워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얘기예요. 수억 달러의 경제 효과, 폭등하는 주가, 무너지는 경쟁 구단. 이 모든 숫자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인간의 존재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기적은 차트 위의 숫자가 아니라 어두운 골목을 벗어나 축구공을 쫓기 시작한 저 아이들의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삼성이 170억 달러를 쏟아도 바꾸지 못한 것, 현대가 55억 달러를 투자해도 만들지 못한 것, 정부가 수십 년간 공들여도 심지 못한 것, 그걸 한 명의 한국인이 정부 보조금 0달러, 마케팅 비용 0달러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미국의 심장부에 돈이 아니라 존경으로 박아넣는 일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을 국가 전체의 우월함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상이 올 수도 있고 신선함이 사라지면 수치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존 소링턴 단장도 말했습니다. 최종 평가는 트로피로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 쇠퇴합니다. 기록은 언젠가 깨집니다. 하지만 코리아타운 할머니의 미소, 콤프턴 아이들의 눈빛, 영국 배관공의 눈물, 라커룸에서 막내의 축구화를 닦아놓던 한국인의 뒷모습. 이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기억에 남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하나의 경제 생태계이자 문화혁명이자 절망의
빠진 모든 이민자의 자부심이자 부서진 미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심장 박동기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 박동기의 국정란에는 대한민국이 적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댓글에 손 딱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 글자가 모여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자부심을 증명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